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심히 찔리네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기후 변화라고 저는 들었는데 기후 위기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 보고 제가 과연 이 기후 위기로 받아들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주변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언론에서 심각한 건 알지만 이게 자기 자신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이 환경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일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먼저 저는 학교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은 교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공동체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있지만 그 중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학창시절에 눈을 떠서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 학교,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가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 교사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주 투철해서 아이들과 환경교육에 대한 실천을 1년 내내 했어요. 우유팩을 재활용해서 휴지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1년 내내 활동을 했는데 2학년 올라가니 2학년 교사는 전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는 교사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들도 역시나 선생님 따라가서 환경에 대해서 그 1년 동안 전 선생님에게 배웠던 내용을 전혀 다 까먹어버리고 환경을 잊어버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사의 전문성,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참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교사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연수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교육. 예를 들면 생선을 먹으면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가서 면역력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지 교사가 실감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저는 학교에서 환경 업무가 많이 소외되어 있거든요. 학교 업무는 주로 교무, 연구, 학생 위주인데 환경부서는 따로 없고요. 과학부에 약간 낑겨 있는 듯한 이런 업무 분담, 이것이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소홀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환경에 관심 있는 교사를 행정 업무에 배치를 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환경 동아리를 만들고 여러 활동을 한다면 추진력 있고 일관성 있게 환경교육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 우리 교과 교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학년별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뽑아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해본다면 참 좋겠다. 근데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교과에서 기후, 과학에서 생물의 다양성, 도덕에서 환경, 기술에서 발명, 음악에서 환경과 관련된 작사, 작곡, 미술에서 폐품을 이용한 예술 작품 만들기, 국어에서 환경 관련 책 읽기와 글쓰기, 진로에서 또 우리 기후와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직업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연계하여서 한 달 이상 또는 2달 정도 아이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꾸준히 수업을 해 나간다면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학생 중심 수업도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학생들 개인보다
동아리를 구성하여서 추진해 나간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학교 교육,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기 초에 동아리를 구성하고 어떤 활동을 할지 스스로 계획하고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 학생들이 바이러스처럼 학급에 들어가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학급 친구들에게 가정에서 해 나간다면 학교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나갑니다. 두 번째, 분리수거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종이만 분리수거 하는데요. 종이와 플라스틱을 같이 배치하는 통을 교실에 마련하고, 또 종이를 분리수거할 때는 종이 상자에 테이프를 떼서 분리하고, 또 플라스틱 통을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씻어서 배출하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의 습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 학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한 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분리수거를 학교 전체적으로 하게 하여서 해년마다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리수거를 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면 아마도 자발적으로 실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우리 학생들에게 창체 시간에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학교폭력 교육은 10시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심도 하고요. 그런데 환경교육은 창체 시간에 저희 학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체 시간을 이용해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교 문화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종이로 하는데, 우리 종이로 하지 않고 앱으로 하는 거, 저희 아이가 3명인데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학교 종이 앱으로 하니까 바로바로 학교 상황도 알 수 있고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보편화시켜서 한다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 두비두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실시한 학교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두 번째, 학교에서 이면지와 양면지 사용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면 인쇄가 편리하기 때문에 단면 인쇄로만 하는데, 우리 불편하더라도 양면 인쇄하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는 폐건전지, 또 집에서 안 먹는 알약, 이것 등을 학교에 상시 배치해 둔다면 아이들이 우리 지하수도, 토양도 보존할 수 있는 실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생각 바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되고 그 생각이 바뀌기가 참 어려운데, 학교에서 교사와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서 지속적인 교육을 한다면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부모님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하면은 지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이 이런 주제로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환경교육의 미래가 참 밝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